자, 21번부터 볼게요. 문제가 40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뭐 1시간 내 쭉, 좀 버겁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같이 가요. 자, 21번부터 볼게요. 21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죠.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공영방송은 사회, 문화, 경제적 약자, 사회 계층,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의 가치와 책무가 크다. 그냥 정의를 얘기했네요. 두 번째, 재요양을 받은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거.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혜택이잖아요. 자, 법 시행 당시. 3번, 공무원에게 재보상을 위해서 실시된 급여의 종류, 휴업급여, 산재. 아무래도 공무원은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월급에 준하는, 그 다음에 치료도 받고, 하지만 산재는 월급은 따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따로 산재 피해를 받았을 때 산재 보호를 하지 않는다 해도 바라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규정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자, 이거는 뭐 반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중에 유자녀에 대한 대출, 이것도 최근 판례죠. 최신 판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장애를 입거나 중상해를 입어서 장기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대출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돼서 갚을 수 있다면 그만큼 대출을 담보 없이도 해줄 수 있잖아요. 혜택이에요. 유자녀의 경우에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 대출 부분은 대출을 신청한 법정 대리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청한 분 말고 자녀가 유자녀의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자녀가 쓸 거고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어차피 이거 학자금 대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4번이 자 틀린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 기자 판례를 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번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1번 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부모의 체류 요건 부분 이거는 반하지 않잖아요. 이건 권리 침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 그럼 같이 갈 수도 있고 유학 혼자 갈 수도 있잖아요. 성인 거의 뭐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게 틀렸고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31조의 1항과 6항, 특히 6항이요. 31조 6항에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법정주의에서 요럴 때 법률은 이게 포괄입법이에요. 포괄 위임을 한 거예요. 포괄. 여기는 형성, 그다음에 제한 이게 다 들어가요. 제한입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성입법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법학전문대학원의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 명시적 입법 의무를 입법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어요. 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법정지위로서 교육법정지위 이런 특정 의무를 포함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3번 서울대학교 총장 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나군 안내 수능 성적 2점 이 최대 2점의 교과 이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뭐 EBS 교재에서 이거 전부 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년 2월 이전에 고등학교 졸업자 모집단위별 지원자 가산점 분포를 고려하여 모집단위 수능 점수 순위 상하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조절을 해준 거죠.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맞죠?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학교 교지 확보를 할 의무가 있고, 자, 이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점에 비춰보면 학교 교지 조성 개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아무래도 교육 법정주의나 또는 의무 교육이나 또는 학교용지 부담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로 함께 이런 내용 다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23번도 볼게요. 근로삼권 33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미성년자를 교육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분들 미성년자니까 선입견이나 또는 아무래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집중을 하라는 뜻이에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사용자니까 노조 전임 직원의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은 사용자만 쳐다보니까 안 돼요. 하지만 노동조합 자체 운영비 지원하는 것, 이건 고마운 거예요. 반하지 않아요. 부당노동행위 금지하는 노동조정법.
자, 일단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일단은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는 건 맞지요. 자, 일단은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 예외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원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여기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거 이해는 주면 안 돼요. 그거 빼놓고는요. 그거 빼놓고는 바라지 않아요. 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원조하는 거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건데 이걸 빼놓고 나머지 못하게 하는 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원조하는 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노조 전임 직원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면 사용자 보수 지급은 안 돼요. 하지만 노조 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해야죠. 근데 못하게 해요. 나머지는 아무도 못하게 두 가지만 빼고 이거는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 세 번째,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복수 노동조합 존재하는 경우 여러분 아시죠? 그 교섭할적에 창구를 단위라는 건 합헌인 거 옛날에 판례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창구를 단위할 때 그 창구를 어느 노조로 할지라고 해서 대표 노조를 뽑는 게 있어요. 이게 24년도 판례였어요. 교섭 대표 노동조합 24년도 판례예요.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이거 단체 행동권도 침해 안 합니다. 행동권 도예요. 도. 교섭권을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도 침해 안 하고요. 행동권도 침해 안 합니다. 이거 다 침해 안 해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창구를 단위라는 것도 창구 단위라 합헌이고요. 또 그 창구를 단위라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섭단체를 정할지를 정하는 절차도 합헌. 4번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제외한 국가보위 특별조치법. 자, 일단은 국가 비상사태 하라는 전제잖아요. 여긴 이렇게 해서 하에서 조항 중에 해당 부분은 단체 교섭, 행동권, 행사요건,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조차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채 이거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위임을 해야 되는데 위임이 잘못된 거예요. 그 허용 여부를 주무장관의 조정결정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 부분이죠. 자, 따라서 근로상권을 침해한다. 이것도 최근은 23년, 22년 판례도 최근이니까요. 이거 다 최근 판례도 했고 정답은 결국 3번이 정답이었다. 이런 것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이게 최근 판례로만 딱딱딱 규정했고 많이 안 보시잖아요. 사회적 기본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례는 봤어도 한 번 보고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죠. 자주 보셔야 돼요. 자, 24번 볼게요. 환경권에 대한 설명 중 저절차 아는 거. 자, 볼게요. 아는 거. 자, 환경권 침해는 사인에 의해 빈번하게 유발. 사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래서 사인과 국민과 국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죠. 입법자가 그 허용 여부의 범위에 관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환경 피해, 생명, 신체 보호 같은 중요한 기본적인 법익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국가도 지고 국민도 지고 이건 내용 틀린 건 아니죠. 2번, 동물보호법 33조 등의 동물 장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업을 이 법으로 신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동물 장묘 시설물들을 전부 다 장묘 시설로 의제하는 것 전부 다 합헌이었어요. 자, 이외 다른 지역의 제한사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물 장묘업. 이거는 그 판례에 이어서 동물 장묘업 등록을 할 때 다른 지역 제한사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건 아직까지는 반하지 않았다. 과소하게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행했다. 그래서 만족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사회 영역에서의 국가 역할은 과소보호 금지원칙이니까요. 과소보호 금지원칙. 금지 원칙이었어요. 이거를 살짝 여기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여기 4번에 요게 틀렸죠. 헌법 35조 1항.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의 사회적 기본권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살짝 이거 냈어요. 냄새가 여기서 풀렸죠. 35조 1항 국민의 환경권 보장, 국가 국민 환경. 여기 보세요. 국가 국민 모두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이거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경찰 공채에서도 정답 지문을 냈던 법조문이었어요.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 4번 학교시설. 이거 최근 판례요. 운동장에 마사토 있잖아요. 모든 광물은 방사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과소보금전칙으로 개입을 해야죠.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소보호 금지법칙에 위반해서 위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침해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검토해서 반하지 않았다라는 판례였어요. 결과는 맞지만 중간에 근거가 위반된 근거를 틀어서 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못 찾으신 분 꽤 많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옛날처럼 뒤를 합헌 위헌 침해다 침해 아니다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용을 받고 자꾸 틀어서 내니까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20번 볼게요. 36조 혼인과 가족에 관한 생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용도 길고 많이 안 보는 판례다 보니까요. 혼인의사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 무효 판결. 이것도 최신 자, 헌법재판소 24년도. 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무효 판결이 잘못됐으면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죠. 그 기록을 남긴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주홍글씨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판결 내용이나 또는 타후에 진실이 발견됐을 때 그걸 뒤집기 위해서 남긴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 제3자 범죄인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유책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남겨야죠.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정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보존되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조항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건 남겨야 돼요.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 때문에 혼인 무효에 관한 부분은 혼인 가족 생활에 스스로 결정 형사에 뜨는 자유를 제한한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처리 지침은 내부적 처리 지침에 불구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형사에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는 관계없죠.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보에 관한 문제잖아요.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개인정보지 무슨 혼인과 가족 생활이에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혼인과 가족 생활은 서로 다른 규정이에요. 2번 입법자는 혼인 가족관계에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기초단위자 구성원을 보호, 양육, 부양하는 자율적 공동체로서 가족의 순기능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한 혼인가족제도. 이건 맞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위헌 합헌이 아니라 기본권을 묻는다니까요. 무슨 내가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부부자산 합산 이거 합산과세 할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별, 인별 합산과세 하면 합헌. 세대별 합산과세 하면 이거 위헌.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많이 암기하시니까요. 소득세법 조항에 자산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차별 취급하는 것은 위반된다. 당연하죠. 세대별로 하면 위반된다. 이 판례의 근거가 바로 이거죠. 부부자산 합산과세는 세대별이니까. 혼인한 등록 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 좀비, 속 재산을 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었음에도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 좀비, 속 재산을 등록. 그러니까 본인의 직계, 좀비, 속만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은 빼. 근데 이상하게 그 법 이외에도 여성인 공무원의 경우는 계속 가도록 그건 차별 취급했었잖아요. 따라서 이거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목적의 정당성 판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개 정도 외웠잖아요. 블랙리스트라든지 후방에 앉아라. 이런 것도 혼인빈자 간음죄. 이것도 혼인이잖아요. 혼인 등록 의무자,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까지 재산 등록. 내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건 너무 심했다.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판례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 등록 의무자는 종종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왜 남녀 차별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목적의 정당성을 잃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요. 솔직히 이거 정답은 1번이었지만 앞으로 판례가 4번은 더 정답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목적의 정당성에 반한 판례로. 볼게요.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진술 거부권 12조 2항이죠. 12조 2항. 명의신탁 증여 의제된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가액, 과세 표준,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불리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지수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 허위기재 선관위의 허위보고 정당 회계 책임자 형사처벌. 자, 일단은 진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자, 영수증 작성 이런 거 전부 다 진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진술거부권의 내용에 제한이 걸리는 건 맞지만 반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정답이었네요. 3번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국회 요즘에 많이 하죠. 국회 증언감정에서 자 보장되고 현재 피의자, 피고인, 수사, 공판 절차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도 보장되고 고문 폭행으로 인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 진술을 강요하지 당연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4번 민사집행법상 제3명시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내 감치.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형사처벌 아닙니다. 진술거부권 침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27번 볼까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 14조죠. 16조에서 분리된 건 5차죠. 가장 적절치 않은 거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자,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출국을 금지하는 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쉬운 문제였어요. 복수 국적자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국적 이탈을 외국에서만 신고토록 대행토록 하는 거 침해하지 않는다. 병역 준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기 외국 여행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4번 여행 금지 국가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 방문하는 등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좀 쉬웠어요. 되었잖아요. 쉬운 문제는 오히려 뒷부분에 있어갖고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힘들었다고. 15조 이것도 5차 헌법 때 생긴 15조 직업의 자유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세무사 자격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이분은 세무사도 땄어요. 자격시험 땄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땄어요. 그러면 이분은 세무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해야지.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땄을 때 이거 연수만 받고 세무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건 세무사 자격을 딴 때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무사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거지. 세무사 자격을 안 주는 거지, 오늘부터. 그래서 이분들은 해야죠. 자, 그래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나서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땄을 때 세무사로서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은 침해한다. 잘못 만들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자, 침해한다. 그러니까 침해한다. 이거는 자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부터 이거 했을까? 이분들을 못하게 하면 침해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변호사 자격 연수받고 세무사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 자격까지 시험을 합격했어.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도 못하게 하면 침해한다. 안경업소 개설은 그 업무를 담당한 자연인 안경사로 우리나라 안경사 시험 자격증 어려워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만 할 수 있도록 한 거. 그 다음에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요게 틀렸네요. 많이 알려진 판례죠.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 정가제 도서 정가제 합헌이에요.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거 이거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29번 볼게요. 주거의 자유 16조죠.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16조에 있습니다. 요 29번 맞아 볼게요. 자, 1번 주거의 생활 기초 단위로서 구성원 전체 인격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사적 공간이므로 보호의 필요성 매우 크다. 아무래도 다른 장소하고 좀 다르죠. 행위자가 범죄 등의 목적으로 음식적 요번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초음복집 사건.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나 또는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갖고 마음의 심정만 가지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 사실상 평온 상태를 끼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마음만 가지고는 그런 행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이거 판례 변경된 거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거. 22년에 대법원에서 바꿨죠. 자, 초원복집 이제는 다시 재심해서 무죄. 3번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로 바로 접해 있고 이거 보세요. 도로에 접해 있고요. 출입 통제하는 문이나 담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위요지가 아니잖아요. 위요지라고 하면 저도 문이 닫혀 있고 담벼락이 있고 아무도 못 지나가겠지. 이거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요지가 아니니까 이걸 지나간다 해서 그걸 물리적인 어떤 침입이 있다고 보면 안 되죠. 집 마당으로 넘어가 외부 출입문을 열고 내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의 형태, 용도, 성질, 외부에 대한 출입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 등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최근 판례. 16조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이해를 인정하되 그 장소, 범죄 행위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 소명,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맞죠. 16조 사전영장, 사후영장, 긴급 그래서 사후영장은 긴급, 기억, 긴급한 사정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 이런 말이 있으면 영장 없어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주 외워야죠. 기억.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다. 3번이었다. 요거 3번이었다. 이렇게 1번으로 생각했어요.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번 사생활 비밀 자유 또 사생활 17조. 자, 비밀도 있고 자유도 있죠. 비밀도 있고 자유도 있다. 비밀도 있고 자유도 있다. 자, 일단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심신, 심각, 손상, 우려 있는 성 관련 물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원의 결정토록 하고 법원에서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해도 바라지 않고요. 청소년에게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 사실 그 내용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죠. 공무원이잖아요. 아무래도 비판 많이 받아요. 4급 이상 공무원인데 변경 면제 이거 아주 옛날 판례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예우시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그러면 침해다. 4번 인체 HIV 요즘엔 좀 뜸하죠. 에이즈 아시죠? 요 에이즈에 관한 사건인데요. 공익이 더 크죠. 이 사람들 퍼지면 안 되잖아요. 자,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세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조항은 자 이거 별도로 침해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익이 너무 커서 그래요. 공익적 그가 너무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31번 통신 비밀 자유 18조. 자 이거 개정된 법 뭐 이런 내용. 자 최근은 아니지만 옛날에 다 개정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설명 중 적절한 요거 이제 최근 판례죠. 인터넷 개인 방송자 이건데 이게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비밀번호를 설정했으면 이 사람 이해 나온 사람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몰래 와서 이거를 염탐하는 거지. 이거 감청이에요, 감청. 이거 감청에 해당됩니다. 자, 비밀번호 설정하는 등의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된 인터넷 개인 방송을 비정상 방법으로 시청, 녹화한다면 감청에 해당합니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 1번 최근 판례 정답.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마찬가지죠.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 녹음 이거 징계나 증거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서 접속 타자 시정을 요구한 것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든지 사회 상규, 풍속 이런 거에 반한 내용을 자 그다음에 불법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정 조치,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 자유로의 이용, 통신의 자유예요. 통신 비밀이 아니라 비밀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통신 자유는 아무래도 기기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통신 수단이에요. 수단 자유로이 이용, 의사소통할 권리, 통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다 익명, 가명 다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볼게요. 양심의 자유 떴어요. 19조 말하는 거죠. 양심의 자유의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거. 법원의 판결 사죄 광고 떴어. 아이 법인은 양심이 어디 있어요. 자 일단 단체 법인 양심 없어요. 법원의 판결 사죄 광고 강제는 양심이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강제, 인간의 양심 왜곡 굴적 겉과 속이 다 이중인격 강요한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다. 자 사죄 광고는 법인 입장에서는 인격권 문제가 발생하지 양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례였고 여기서는 자 강제 금지에 저촉되는 뭐 이게 다만 인간 양심 인간에게 하면 대표자에게 하면 대표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촉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방송사업자가 법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양심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날아가는 거지. 이게 2번이지.
병역법 위반 사건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법을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 학생 서면 사과 바라지 않는 거 아시죠? 자, 가해 학생의 부모도 같이 수강, 명령, 사회봉사 반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 개 병합해서 제재해오는 것도 반하지 않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은 2번. 자, 종교의 자유 20조 적절하지 않은 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시험 장소 일요일 날 이런 거 반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기관 단체 조직 내에서 직무행위를 이용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왜? 교주가 이 사람 찍어 그러면 찍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못하게 해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치면 자 직접적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육군 훈련소 훈련병들 개신교 천주교 1인 1종교 이거 침해된 거 아시죠?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위배된다. 독학자 취득시험 시험일 일요일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최근 있었던 작년 있었던 판례죠. 34번 표현의 자유 21조.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누구든지 공직선거, 공개장소, 대담연설, 대담장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지, 질서 문란 행위만을 금지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다소 소음을 발생, 후보자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나 비판적 의사,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죠. 이런 건 해야죠. 넓게 해야죠. 이건 많이 보장을 해줘야죠. 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인 거 아시죠?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해당 부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 비방 행위, 일반인에 대한 사실적 시 명예훼손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애, 이게 최근 판례잖아. 아니 스스로 나는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습니다라고 해갖고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가중처벌하거나 또는 특별한 보호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거는 침해한다. 맞아요. 이거 최근 있었던 판례, 지금 최신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선거일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한 설치를 금지한 거 침해. 자, 22년 판례, 전단 등 살포, 국민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요즘 최근에 있었던 문제잖아요. 전단. 그래서 북쪽으로 날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가 나 침해했다. 그래갖고 날리게 됐잖아. 그랬더니 오물풍선 날라오잖아. 이 판례 좀 사회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35번 집회자유 설명 중 저수할지 않은 거 이건 너무나 다들 아시나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관저 22년, 23년 이런 판례. 자, 100m에 대해 전면적 금지하면 전부 다 위헌했던 판례들이잖아요. 뭐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35번에 보면 자 일단 1번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 5개 집회 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면 반하지 않죠. 근데 허용을 안 하니까 뭐가 된다요? 사전검열이 아니죠. 장순환 시간은 사전검열 아니에요. 과잉금 조치에 반한 거고 인천에 이거는 정찰 1차 문제에도 나왔죠. 그래서 침해한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하면 침해죠. 이것도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침해한다.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침해한다. 뭐 이건 너무나 쉬운 판례들, 많이 알려진 판례들, 학습 많이 하셨던 판례니까요. 자, 결사의 자유 또 집회 결사를 따로 냈네요. 자, 결사의 자유 설명 적절치 않은 거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라고 하죠. 회장선거 관리 농협중앙회 자유를 맡기지 않고 선관위에게 의탁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절차 진행하니까 반하지 않죠. 자, 상호신용금고 임원 과점주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 예금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 상호신용금고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조항이 위임원과 과점주주 요게 문제였죠. 많이 주식을 보유했다 해서 무조건 책임져라 아니면 뭔가 네가 과실이 있으니까 이걸 따져야죠. 무조건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죠. 과점주주 연대 변제 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서 이를 사업상 단체 자유롭게 설정 운영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제한을 했죠. 예, 제한은 되죠. 그래서 제한을 해야 위반된다라는 논의까지 갈 거 아니에요. 제한이 안 되면 아예 위반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제한되고 위반된다까지 가셔야지. 무조건 과점주주라고 무조건 책임져라? 그건 아니잖아요. 많이 주식을 가졌지만 경영에 참여했다든지 또는 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책임을 졌고 그런 사람에게 책임지도록 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너무 심했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자,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 이거 침해하지 않는 거죠.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4번, 선거운동 기간 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거. 자,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선거운동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37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재산권 문제 많이 나오죠. 매년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개성공단 운영 즉시 중단. 이거 재산권 침해가 없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통칭이고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북한에 가서 개성공단 공사하면서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는 거 이미 알고 많은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별도로 또 법률을 만들어서 보상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권 속하지 않죠. 통일부 장관 발표한 북한의 신규 투자 불허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내용으로는 대북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투자했던 사업자의 토지 이용권 사용 수익을 못하게 제한이 발생했다. 이거는 사회적 제한이에요. 사회적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23조 2항이에요. 3항이 아니라. 공용수용이 아니죠. 공용수용 사용 제한 아니에요. 댐 저수 이용 상황 변경의 경우 댐 사용권 이거 재산권이에요. 이거 재산권이에요. 아주 유명한 판례잖아요. 따라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댐 사용권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목적 댐 독립적 사용권 댐 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규정인 동시에 사회적 제약을 규정. 맞아요. 재산권이니까 이거 23조 1, 2항에 해당된다. 이런 판례였어요. 이건 공용수용이 아니었거든요. 4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그 시설 자 관리하는 거. 자 관리청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주택건설 촉진법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 수용 아니라니까 이거 2항 아니 2항 1항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맞는 지문은 3번밖에 없었네요.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래도 대부분 23조 2항과 3항 1항과 3항을 구분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걸 내니까 점점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아 볼게요. 38번 청원권. 뭐 요즘에 청원권 많이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청원권에 대한 설명. 청원 26조죠. 문서로 하고 통지무가 있고 1항, 2항. 청원에 관한 회신을 받으면 그건 본권력 불행사 행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일단 국회 청원할 때 국회의원 소개를 받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다. 또 지방의회 청원할 때는 지방의원 소개를 받도록 하는 것도 반하지 않는다. 청원의 방법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것들도 조금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뭐 100인 뭐 이렇게 해갖고 대답해야 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했던 때 이거는 필요성 인정되고 반하지 않는다. 3번 국회 청원하는 방법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 규칙이 정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라 라고 규정한 것도 반하지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4번 볼게요. 국회 전자청원 동원된 청원서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 이거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잖아요. 연속이네요 뭐. 근데 이걸 위반한 것이다. 이거 100명 이상 10만 명 이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접수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정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그래서 청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열고 막 그랬잖아요. 요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죠. 요게 정답이다. 39번 볼게요. 선거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2 이상 전화번호, 착신 번호, 전환 등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을 하는 등의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5년. 보통 선거 범죄는 5년. 그다음에 국회법의 피선거권은 500만 원이에요. 5년. 여기는 100만 원. 자,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재투표 기간 개시일 임박에서 이거 최신 판례. 재투표 기간 중 재선거 사무 중기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분이 귀국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 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런데 제공을 안 한 거야. 재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침해다라고 해야죠. 아니다? 이거 2번이네. 3번 사전투표 관리인이 투표용지 1년 번호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 반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관리인이 투표용지를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날인, 인쇄 날인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거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최신 판례로. 자 마지막 국민투표. 자 이거 국민투표법 92조 93조 다 아시죠? 앞에서도 앞에서도 92조 93조 나왔는데 또 냈어요. 가장 적절치 않은 거 국민투표란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국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만대요.
행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더불어 국민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 오케이. 헌법 103조 2항에 의거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대통령,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그냥 맞는 지문 의의잖아요. 헌법 개정 절차. 중요 정책 972조. 자, 대의기관 선출 주체가 곧 대의기관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지만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령, 선거권자, 국회 다 18세 이상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국민투표할 일이 없어갖고 여전히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19세로 남는 거예요. 동일해야죠. 일치해야죠.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18세, 여기도 18세인데. 다 18세로 해야죠. 3번이 틀렸네. 4번 국민투표법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재선거인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투표는 주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국민이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40문제 해설을 해봤습니다. 길죠? 문제 많은데요. 이 정도는 해야죠. 정리 잘 하시고요. 이걸로 보니까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온다. 이거 아마 앞으로 한 주 뒤에,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찰 2차. 이분들은 아마 이거 달달 외우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